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 스펜서 미스터 윤입니다. 시니어 로맨스 오디오 드라마 심장이 다시 뛰는 시간, 클래스는 영원하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12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 에피소드 3, 가장 위험한 제안을 한 운명의 설계자들입니다. 향기는 때로 가장 정직한 기억의 열쇠가 됩니다. 이성으로 아무리 부정해도, 논리로 아무리 밀어내도 그 향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와 이지은,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던 보이지 않는 벽이 그 향기 하나로 아주 조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학회의 공식 만찬은 끝났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김민수와 이지은 사이에 흘렀던 기묘한 정적과 왠지 뿌리고 싶어지더군요 라는 그녀의 아리송한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김민수의 심장에 또 하나의 작은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그의 마음을 더 깊은 미로 속으로 이끄는 또 다른 질문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사람들은 여전히 와인잔을 부딪히며 비즈니스와 사교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민수의 모든 신경은 오직 이지은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이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우아한 제스처, 불빛에 반사되는 귀걸이의 작은 반짝임까지 그의 눈은 마치 처음 보는 희귀한 연구 대상을 관찰하듯 집요하게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타인을 이렇게까지 의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그의 완벽한 세계를 위협하는 강력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때 유쾌한 목소리에 오명철 한의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아내인 김은주 박사의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빛낸 두 분이 여기 계셨구만. 이런 재미없는 자리에만 있기에는 오늘 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근사한 와인바를 하나 아는데 우리끼리 진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치 따뜻한 난로가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처럼 이지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런 비공식적인 모임을 피해왔던 그가 지금 이 낯선 이들과의 동행을 어쩐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컨퍼런스장을 나섰을 때 제네바의 밤 공기는 쌀쌀했지만 상쾌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불빛이 자갈길 위로 금빛 가루처럼 쏟아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지은은 밤 공기에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쇼를 여몄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옆을 걷던 김민수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아주 미세하게 늦추며 바람을 막아주려는 듯 그녀의 옆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이 그의 이성보다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그의 아주 작은 움직임을 이지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모를 아주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제네바의 오래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와인바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과 수백 병의 와인이 뿜어내는 깊은 포도향,
그리고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곳. 그곳은 시끄러운 컨퍼런스장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명철이 주문한 오래된 부르고뉴 와인이 커다란 잔에 담겨 나오자 짙은 루비 빛깔의 와인이 촛불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자리에 앉자 이지은은 어깨를 감싸고 있던 쇼를 무심코 벗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선과 어깨의 부드러운 곡선이 조명 아래 드러났고 김민수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통제력은 그녀의 아주 작은 몸짓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와인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성공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을 해왔지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어. 진짜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살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코 낫지 않더군. 동감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도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로서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삶의 의미를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요. 김민수의 고백에 이지은이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제 인생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강연에서 문화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런 건강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매일같이 키워나가야 할 역량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강연이 아니었습니다. 와인잔을 든 채 자신의 삶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나누는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상상력입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갇히지 않고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관계를 꿈꿀 수 있는 힘. 상상력이 없는 조직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현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셋째는 그 통찰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력입니다.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냉철한 분석과 데이터로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힘. 아마 이 부분은 김 교수님께서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칭찬에 김민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칭찬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낯설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져 왔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좋게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줘야 하는 화초와 같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체력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때 저도 열정만 믿고 달리다가 모든 것이 소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여섯째는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직접 부딪히고 행동하는 실행력입니다. 세상은 몽상가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 바꿉니다. 일곱 번째는 함께 가고 싶은 파트너의 마음을 얻는 설득력입니다. 이것은 현란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나의 진심을 전하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자연스럽게 뿜어내는 매력.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 그것이 바로 리더가 갖춰야 할 마지막 역량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와인바에서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말한 8가지 역량은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모두가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오명철 한의사였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 좋은 동네 어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한평생을 사람과 나라를 고민해온 깊고 묵직한 우국지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방금 이 선생의 말을 듣다 보니 내 머릿속 떠나지 않던 생각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해왔죠. 하지만 늘 한계에 부닥쳤지. 우리가 구해낸 사람은 극소수였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이 선생이 말한 저 위대한 철학을 하나로 모아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사는 아픈 사람만 고치고 사업가는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죠.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직접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겁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 새로운 판을 짠다. 그 말은 마치 조용한 호수 한가운데로 떨어진 거대한 바위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침묵. 그것은 빈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치는 생각들로 가득 찬 밀도 높은 침묵이었습니다. 오명철의 아내 김은주는 남편의 눈빛에서 평생을 꿈꿔온 그림을 보았다는 듯 조용한 미소로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눈은 마치 자신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만난 사람처럼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그 새로운 판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그 제안은 잘 닦인 수술실에 누군가 흙 묻은 발로 뛰어들어온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실패 확률,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에 가해질 수 있는 흠집까지. 그의 이성은 불가능하다, 위험하다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이야. 내 평생 쌓아올린 모든 것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나? 이건 내 방식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예측 가능한 길만을 걸어왔어. 그의 이성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성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통제 속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이 위험한 제안은 역설적으로
지독한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동시에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여자, 이지은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 그리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녀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믿음.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열정을 매일같이 지켜볼 수 있다는 상상.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대로 완벽하지만 텅 빈 성 안에서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하고 위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인가? 김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개의 이성적인 반론과 단 하나의 감성적인 끌림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지은의 깊은 눈동자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그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요하게, 그리고 그를 믿는다는 듯이 깊고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